안녕하세요. 세종고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 텐데요. 저는 강성미이고요. 저는 아이들과 10년째 국어 같이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3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우선 세종고 입학했는데 어떤 학교일지, 1학년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궁금하시죠? 거기 부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문항은 서답형이 6문항, 선택형이 25문항. 그래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균 정도의 문항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유인물, 부교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와 유인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학이 현대시 2작품, 고전시가가 5작품에다가 교과서의 대화의 원리라고 해서 화법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 그다음 매체 들어가 있는 거, 유인물도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유인물이랑 교과서 매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유인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대수능 예시문항까지도 유인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만 본다면, 교과서랑 유인물이면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교재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약간 착각이 들 정도로 유인물을 굉장히 계속 열심히 만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이 혼자서 소화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리하면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형 문제. 그래서 교과서만 출제를 하지는 잘 않으시고요. 교과서랑 학력평가를 연계해서 같이 융합한 문제들이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영역을 고루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종고의 특징인데 모든 영역을 고루고루 다 출제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아니면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추세인데 세종고는 전체적으로 다 고루고루 출제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학교 유인물이 진짜 좀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유인물만 소화하기에도 조금 벅차요. 교과서도 있는데 유인물도 있죠. 그리고 뭐 학력평가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요번에도 3월 고1 학력평가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따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EBS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서 그거를 소화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 문항을 일단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7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하고 쭉 나오는 건데 이건 유인물 매체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 매체 특성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매체 특성만 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조금 고르게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수능형으로 출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표 문항도 마찬가지죠. 화법도 독서도 다 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여기 화법도 유인물이었고요. 이 고1 3월 화법, 고1 3월 독서. 그러니까 3월 학력평가 그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버리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교재 만들어서 드리기는 하지만 자기가 뭘 틀렸는지 혹은 여기 부분이 뭐가 헷갈렸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3월 학력평가는 항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그냥 봤다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법도 어느 정도 지금 문항이 서술형까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법에서도 서술형이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독서가 맨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맨 마지막 23, 24, 25번에다가 25번의 마지막은 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법 지문이었거든요. 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간 압박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위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습량이 많다. 유인물을 1학년 1학기 중간 거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문학 갈래 특성 있었고요. 대화의 원리 유인물 또 주셨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있었지만 에다가 22학년도 고3 7월 22학년도 대수능 예시문항도 주셨고요. 고3 6월, 고3 7월에다가 이거 3월 학력평가까지 요것만 보더라도 애들 공부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원에서 얼마나 잘 정리를 해주는가
잘 정리해서 요약까지 해주는가, 요게 조금 아이들 공부할 때 학습량을 조금 덜어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 수업 시스템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형 문제로 복습 테스트를 제가 직접 내고 파이널 테스트도 직접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습 테스트라고 하면은 누적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주차 때 복습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1주차 때부터 4주차 때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5주차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주차 때, 2주차 때 너무 선생님 옛날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누적식으로 봐서 아이들 머릿속에 항상 생생하게 지식이 살아있게끔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종고 스타일이 반영된 파이널 테스트인데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파이널 테스트를 세종고 스타일이 반영되게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널 테스트는요, 전 범위고요. 복습 테스트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파이널 테스트는 시험 직전 마지막 주에 전 영역을 대상으로 진짜 시험처럼 50분 시간을 다 주고요. OMR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파이널 테스트를 보는 거고, 이 전 영역을 파이널 테스트 딱 보고 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잘 아는 것 같았는데 틀렸어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취약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야, 너 지금 이거 부족하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척도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에다가 파이널 테스트 결과가 실제 시험이랑 꽤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영역 고루 출제된다. 이게 이제 세종고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우선 전 범위 대상 출제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영역이 고루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하는데 이 영역별로 이 영역에서 요 부분이랑 이 영역에서 요 부분이 융합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정리하는 이 정리 집을 아이들한테 줄 때는요,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융합해서 여기 부분 같이 나올 수 있어, 이거 같이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편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했는데 그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 진짜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 범위 대상의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이거랑 엮어서 봐, 이런 식까지 제가 길을 안내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한 충분한 연습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만큼 풀어서 100점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고루고루 풀어보고, 그래야지 새로운 유형이 갑자기 시험에서 딱 등장했을 때 선생님 저 이거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문제 아무 문제나 막 주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엄선된 문제, 그러니까 요 강남권 기출 문제에다가 제가 선별한 전국 기출 문제를 이렇게 모아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여러 각도로 이 작품 혹은 이 지문에 대해서 봐야 어떠한 문제가 꼬아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이거는 이거지 하고 명쾌하게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이 되게끔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많은 학습량, 그쵸? 세종고는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하면요, 일단 주중 클리닉을 활용한 무한 피드백,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중 클리닉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저랑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중에 나와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뭘 하냐면, 아이들이 제가 과제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과제를 그냥 주고선 풀어라가 아니고 가지고 와서 너가 모르겠는 거 질문할 거 정리해서 와. 정리하는 거를 저랑 이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면담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서 같은 거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세종고는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이 뜻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니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클리닉 같은 걸 활용을 하는가, 그래서 이 학생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는가,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중 클리닉을 활용해서 이 친구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혹은 뭐가 문제인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본 개념은 교과서 암기 테스트로 진행한다. 교과서와 유인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뭐 학력평가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그럼 기본적인 거는 잡고 가야죠. 기본적인 거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암기 테스트를 주중 클리닉 때 진행을 합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아무리 어려운 걸 맞아도 점수가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암기 테스트로 잡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 암기집 제공한다. 이게 학습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범위를 다 요약해가지고 암기집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중 클리닉, 매주 진행되는 개별 질문 시간, 아이들이 많건 적건 저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이때 교과서 암기 테스트 같이 진행이 되고요. 네, 두 번째, 풍부한 연습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권 학교 기출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전국 기출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파이너 테스트입니다. 파이너 테스트는 시험 범위 전 영역 대상으로 제가 직접 마찬가지로 출제를 하고요. 세종고 특유의 스타일이 있죠. 그 스타일을 반영해서 제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자료집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강성미라서 완성미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쌤의 왕성미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범위 전 범위 대상 출제 포인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몇 시간이고 걸려서 다 요약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만 가지고 저는 이것만 달달달 외워라, 그럼 너네 점수 이상하게 안 나온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막판 암기 핵심 요약집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필기 자료, 학교 선생님의 수업 필기 내용이 반영된 필기 자료가 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복습 테스트 누적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암기,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듭니다. 조교 쓰지 않고요. 이거 중요해. 여기 부분 중요해. 저는 이제 10년 넘었죠. 가르치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성미인데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료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리고 너는 이거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 이런 거 완성미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본서랑 완벽 대비 문제집인데요. 문제집은 매주 새로운 책이 나갑니다. 꽤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특히나 중학교 때 그 학습량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클리닉을 부르는 이유가 주중에 어느 정도 과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클리닉을 활용해서 문제집을 해소를 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아이들 혼자서 끙끙 앓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종고 1학년 오프라인 설명회가 1월 30일 금요일 12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2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그러니까 저녁이죠. 저녁 7시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세종고 1학년 내신은요, 3월 7일 토요일 날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7번 수업과 직보까지 포함해 총 8번 저랑 같이 내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는요, 항상 이거 작성할 때마다 이번에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국어는 믿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는 자기의 자신감 믿는 구석이다 이거죠.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국어라는 과목을, 물론 수학, 과학, 다른 과목이 자기가 좀 불안해도 국어라는 과목은 내가 믿는 구석이다, 내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너의 자신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